내일이면 끝이 납니다.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2025년 대선, 이 드디어 내일이면 막을 내립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좀 안 하시나요? 자,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대선은 이제 내일이면 끝나지만 진짜 투자의 기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자, 왜일까요? 이제부터는 말뿐이 아니라 돈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. 자,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? 바로 이 이벤트 직후입니다. 이 6월 3일, 이 대선 당일은 화요일이죠. 이날은 증시가 쉬는 날입니다. 자, 그 말은 즉슨 대선 결과에 따라 이 주식시장의 반응은 6월 4일 수요일 아침에 한 번에 터진다는 겁니다. 자, 갭상승, 하락, 아무도 이건 지금 모릅니다. 하지만 하나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선 전까지 시장을 눌렀었던 이 짓눌렀던 불확실성은 사라진다라는 거죠. 자,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입니다. 이 정부는 어디에 돈을 쓸까? 바로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이번 장의 승자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양측 모두 이 세 가지 정책에는 똑같이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어떤 정책일까요? 자,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업 가치 올리기입니다. 자, 어렵게 좀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야, 너네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싸냐? 배당 좀 하고, 자사주도 좀 사고, 돈 벌면 좀 나눠라. 이게 바로 밸류업이겠죠. 지금까지는 돈을 좀 쌓아두기만 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이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돈을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과연 누굴까요? 바로 이 지주사나 알짜배기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뭐 SK스퀘어나 뭐 LG 그리고 코오롱, 한화 등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. 자,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숨은 보석이다라는 취급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라던가 코오롱이라던가 SK스퀘어라던가 주가 상승이 꾸준히 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. 자, 이런 정책이 좀 이뤄지면은 그동안 쌓아뒀던 이 가치가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입니다. 자, 이번 대선에서 양 후보 모두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. 자, 가상자산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다. 자, 오히려 잘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가 키워내자. 자,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너무 꽉 잡고 있었던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는 제대로 된 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몇 가지 또 있겠죠.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던가 아톤 또는 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뭐 비트맥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좀 찬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친숙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바로 이 금리와 정부 예산입니다. 자,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이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. 자,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. 이 시중에 돈이 좀 더 풀릴 거야.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주식에 더 매력이 있어질 거야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 정부 예산까지 투입된다라면 내수 소비주나 아니면은 배당주, 리츠 같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배당주 같은 경우는 현재도 꾸준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선법 개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겹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. 대형주, 뭐 저PBR 관련주들,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과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내수 소비주나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뭐 GS 리테일이라던가 뭐 이마트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정책은 정해졌습니다. 자, 돈도 방향을 잡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로는 대선 다음 날 너무 조급하게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6월 4일 날 시초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볼 텐데
보통 이벤트 이후에 2일에서 3일은 주가가 좀 빠르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. 이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는 시초에 부각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후부터는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은 기존에 이미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에 대해서 재료 소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본인들의 익정 물량들을 좀 매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물량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초기에 우리가 걸러내기 위해서 첫날은 관망을 좀 하면서 2, 3일 정도는 주가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둘째는 이 정책 플러스 저평가 섹터를 좀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주사 그리고 배당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 정책과 그리고 저평가 지주사, 배당주, 블록체인 관련주 같은 섹터는 이 정책 수혜와 이 저평가 해소가 동시에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세 번째는 바로 수급입니다.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나 뭐 기관 수급 어느 걸 봐야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둘 다 사실 봐야 합니다. 그리고 특정 종목군마다 주가를 견인할 때 유독 많이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특정 종목은 외국인이 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, 특정 종목은 기관이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메인 주체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에 뭐 오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유의미한 섹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. 현재로서는 사실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, 대선은 내일이면 진짜 끝납니다. 자, 하지만 대선 자체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도 투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정치보다는 정책, 뉴스보다는 돈의 흐름을 좀 봐야 할 시간이에요. 자,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정책, 이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. 그 흐름에 먼저 올라탄 사람만이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진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좀 선정하기 어렵다면, 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텔레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일보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셔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 주식일보의 영상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투자 컨텐츠입니다. 함께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서 상승파도 같이 타도록 하시죠. 감사합니다.